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심각한 빈부격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모두가 어울리고 모두가 중산층이라고 믿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보다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정겨운 사회였답니다. 누구나 노력을 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살기 힘들고 벅차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고 지갑에 돈은 더 많아졌는데 더 불행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젊은 친구들 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비싼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도 더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매체들에서 전달되는 부자들의 일상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빈부격차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빈부격차는 아주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국민생활조사에 의하면 고령자 가구의 약 절반이 생활이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60대 이후에는 여유 있는 부자 노후를 보내는 사람과 가난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으로 양극화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가난한 노후에 빠져버리면 일상생활에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사와는 다르게 실제로 노인 빈곤율은 약 25%가 넘습니다. 사실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의 약 25%는 고령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자 노후와 가난한 노후는 어디에서 나뉘는지 그 차이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과 같아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과거 그리고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노후의 돈이 곤란하지 않기 위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 노후와 가난 노후를 나누는 포인트의 첫 번째가 연금 금액입니다. 전제적으로 한국의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또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들이 가입하는 연금도 대표적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험사나 증권에 가입하는 연금의 형태도 있습니다. 세 가지 연금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연금으로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노후에 아주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필연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노후 생활의 여유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맞벌이를 계속해 온 사람이라면 연금은 두 사람의 몫이 나올 겁니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14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맞벌이를 해온 사람은 연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인 부부 기준으로 고령자 세대의 평균 지출은 세금 등의 비소비 지출을 포함해 한 달에 약 27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제대로 가입만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후의 지출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을 생활하고 조금의 돈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모으게 되면 부자의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도 상승이 가능하죠. 하지만 1인 기준의 국민연금뿐이거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적은 분은 일반적으로 매우 삶이 팍팍해집니다. 가난한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의 평균 연금 수급액은 약 7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혼자 살더라도 이 금액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삶이 궁핍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삶은 더더욱 힘들어져 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역에 계신 분은 연금 수령액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의 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시고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합니다. 노후에 연금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해서 은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수입이 계속 발생한다면 굳이 연금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입니다.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체적인 예로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월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오히려 평균보다 많은 금액인데요. 만약 이 사람이 60세에 일을 그만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연금 지급 연령인 65세까지 5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저축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사라집니다. 월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1년에 2,400만 원, 5년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즉 그만큼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연금의 조기 수급도 가능하지만 1개월 수급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급액이 약 0.4%씩 줄어듭니다.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면 할수록 이후의 삶이 더 쪼들리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오래 살수록 힘들어지고 가난한 노후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인데요. 다만 반대로 말하면 가능한 한 오래 일하면 그만큼 고령기의 삶은 편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부자 노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그 돈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가볍게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현역 시절 모은 노후 자금에 손 떼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은퇴 후의 삶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행이나 여가 활동 등을 즐길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연금을 조금씩 천천히 타서 쓰면서 현역의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또한 수입 없이 쓰기만 하는 기간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여유 있는 기간은 2배로 늘어납니다. 덧붙여 스스로는 오래 일할 생각이라도 빨리 건강을 해쳐버리면 일에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 가계 지출의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식사, 운동, 수면 등 규칙적인 습관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바로 상속이나 퇴직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상속받을 돈이 있다면 노후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보통 상속은 50대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죠.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평균 3억 2천만 원이고 중앙값 1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큰 이유는 상속받는 자산의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지만 적게 받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내역을 보면 상속 재산이 1억 원 이하였던 사람이 전체의 40% 정도 있는 반면 2억 이상 상속한 사람도 40% 정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내용은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많기도 합니다. 다만 그 경우도 자신이 살거나 좋은 물건이라면 임대로 내서 월세 수입을 얻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고령화로 인해 상속인의 연령도 50대 정도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산을 손에 쥔 사람들은 사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후를 맞이하기 쉬운 것입니다. 부모님의 서울에 집 한 채를 남기고 가셨다면 2명의 자식이 나눠 갖는다는 가정하에 4억 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사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퇴직금은 대졸자 기준으로 평균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덧붙여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평균 약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두 대족은 모두 3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60세 무렵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지 거의 받을 수 없는지에 따라 노후 생활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 노후를 보내기 쉬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설령 상속이나 퇴직금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산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안심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뭐 돈이야 원래 별 생각 없이 쓰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큰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유산 등을 포함해 목돈이 있다고 해서 60대 이후에 새 차를 샀거나 호화로운 여행을 자주 가거나 나머지는 자녀나 손자에게 과도한 원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고령기는 지출이 줄어들지만 이러한 고액의 지출을 하고 있으면 현역 수준의 지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월 연금 등의 수입으로 커버할 수 없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은퇴 전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생겼다고 해도 지출이 많은 사람, 지출을 낮출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노후에 빠질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주변에서 어떤 분들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좀 쓰고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오래 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치를 해서 그 자리를 즐길 수 있어도 만약에 나이를 먹고 나서 돈이 없어져 버리면 아마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무리하게 원조를 해서 70대나 80대의 파탄을 맞는 것이 가족에게도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받을 때는 몰라도 줄 때는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부모들은 자식에게 쓰는 걸 안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우리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자식들보다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식 세대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이 건물주라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지출의 컨트롤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는 연금에서 처리하시고 여가는 모아놓은 목돈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부자 노후와 가난한 노후를 나누는 포인트 네 번째가 주거비 대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비는 인생 최대의 지출입니다. 필연적으로 주거를 사전에 대처해 놓았다면 인생에서 매우 큰 성공입니다. 주거 문제는 노후 생활을 상당히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경에는 60세 이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재취업 시 보통 본인의 연봉의 절반이 깎이는 게 평균입니다. 즉, 내가 은퇴 전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다면 은퇴 이후 재취업 시 1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의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수입에서 만일 50만 원 정도를 대출 상환이나 집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생활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저축해서 이런 지출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노후 빈곤과 파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주거비의 대책을 강구해 두면 이러한 지출에 괴로워하지 않는 부자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대출금이 없는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입이 줄어드는 노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집이 두 채라고 한다면 전세를 줘서 목돈을 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돈으로 계속 자산을 굴려나간다면 노후의 부가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가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도심지에 집을 전세로 내놓고 도심과 조금 떨어진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목돈을 굴려서 추가로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만약 내가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하시면 8억의 전세를 내놓으시고 경기도 쪽에 4억짜리 전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차익이 발생하는 4억으로는 1년에 평균 4%의 수입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 금액은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똑똑하게 생각하셔서 주거비 지출을 최소화하시고 오히려 수익을 얻어보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노후의 주거비에 시달리지만 않아도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길게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노후를 나누는 포인트 6번째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금은 파산한다든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미디어나 금융기관의 부추기는 문구를 받고 쓸데없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시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노후를 지탱해줄 돈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본래 필요한 노후 자금은 노후의 수입이나 지출이라는 개인의 상황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안심해버리고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바로 가난과 직결될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감정에 휘둘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 은퇴 후에 일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노후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등의 불평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공부해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현역 시절을 40년, 노후를 20년으로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40년치 수입으로 60년치 지출을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돈을 버는 기간보다 돈을 쓰는 기간이 압도적으로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돈이라는 것의 특성인 이자를 고려해보면 실수령액의 25% 정도를 저축해 두면 노후는 괜찮을 겁니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연금이 적을 수 있으니 추가로 연금을 하나 더 가입한다는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생활 설계, 인생 설계를 세울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부자 노후로 이어져 안심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나 지금 자신의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대책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막연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되면서 지금의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어려운 생활을 강요받는 사람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즉, 노후 가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불안하게 느껴지기 쉽지만 일의 결과에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5가지와 같은 부자 노후, 가난 노후의 차이와 특징을 이해하고 나름의 대책을 생각해 실행에 옮겨보세요. 이것이 가능하면 노후에 고통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자신은 이미 나이를 먹어버렸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저금하면서 자산 형성을 열심히 합시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